중국의 공장 생산과 소득 지표 등이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온 것은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가 단기 현상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관측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선 중국의 성장이 더 둔화되면서 불균형도 확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엔화 약세 후 일본 수출품 단가 인하율이 한국 수출품보다 평균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일본의 인하율은 5%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0.5%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민감히 움직이는 업종은 조선, 자동차, 의류, 증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종 주가 평균 민감도가 19.8%로 가장 컸으며 이는 기준금리 1% 하락 시 4주간 주가가 19.8%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들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권, 아웃도어 등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롯데는 14.8%, 현대는 13.3% 등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황이 어떤지 먼저 화면으로 시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 조금 못 미치게 16.44포인트가 올랐는데요. 1965.14포인트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볼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반갑게도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1,30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코스닥은 오늘 큰 폭으로 빠집니다. 7.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58.12로 단순히 좀 560선까지 내준 형국이네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2.8원이 내렸습니다. 1,108.9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반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보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임수균 연구원이 코스닥 시장의 과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소형주 랠리 지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을 견인할 재료가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 이런 의견을 전해드린답니다. 김민수 차장의 내일은 1등주,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엔달러 지금 환율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하반기 경기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병석 팀장의 추세 매매의 달인 엔저 주가가 선반영, 하지만 주의는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비했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이정복 대표의 유진 로봇입니다. 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1.3%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조정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내다보십니까? 예, 일단 코스닥의 과열에 따른 조정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랠리가 한동안 좀 지속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일부 제약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과열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부담감도 지금 많이 누적이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이런 과열이라든지 이격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대형주 쪽, 코스피 같은 대형주 쪽에서 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이 매기가 대형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중소형주 약세를 좀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순환매에 따른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형 중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뭐 숫자로 나오는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랠리에서는 일단 기대감만 가지고 또 같이 따라서 오른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일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을 보유한 견조한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좀 상세를 유지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또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내다보시고 또 어떤 접근법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저희가 5월 월간으로 보고 있는 코스피 밴드가 1900에서 2000선 사이의 박스권 흐름인데요. 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단은 조금 더 높이 형성될 가능성이 하단은 조금 더 높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강세를 이어나가기는 힘든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중국발 경기라든지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 측면에서 2000선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그림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00대 후반부터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어느 정도는 증시에 반영된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 같이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업종들이 추세적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출구 전략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숙고할 그런 타이밍이고 또 그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미 연준의 출구 전략 논의 이슈로 지금 일부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 자체가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단기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좀 핑계를 갖다 댔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미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이제 주가 같은 위험 자산이라든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 의미 있는 회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출구 전략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증시라든지 경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출구 전략을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 러시가 지금 있죠. 우리도 이번에 좀 뒤늦게나마 좀 내렸고요. 자,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이제 불이 붙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글로벌 환율 전쟁 관련해서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엔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엔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이 지금 100엔까지 이제 넘어서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좀 데미지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봤을 때 엔달러 환율이 좀 100엔을 넘어서는 수준은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저 현상, 엔화 약세와 관련된 우려 역시도 국내 증시에는 충분히 반영된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지난 연말부터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지금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고요. 또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소비재 쪽에서 차별화된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화 약세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했던 한국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도 좀 이익의 하향폭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엔화 약세와 관련한 부분이 좀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환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달러화가 좀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엔화 약세와는 무관하게 달러화 대비한 원화는 또 이제 또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 내지는 엔저에 대한 우려를 좀 지나치게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IT 대형주라든지 지수형 ETF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중소형주 쪽에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기대감이 높은 LED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뭐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그에 따르는 대응 전략도 함께 일러주십시오. 예,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이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그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된 심리에서 조금 반전이 좀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엔저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엔저 현상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식의 파장이 이끌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지금 말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지금 정도의 흐름 지금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은 연말에 한 120엔대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그런 전망들도 나오면서 이 엔저 현상이 수출주 쪽에서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관점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조금 그런 우려가 좀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좀 점검해볼 사항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제 엔저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101엔대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그 과거에도 2007년도에는 오히려 좀 더 심했었습니다. 엔달러가 117엔 정도까지 유지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측면들까지도 같이 부각되는 모습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엔달러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렇게 어떤 그 크게 우려로 대응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좀 우려가 좀 심화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원화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약세가 같이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상쇄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제 그 가파르게 만약에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본의 기업들 쪽에서는 이제 어떤 수혜를 볼지 몰라도 일본의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떤 그 개선되는 측면보다 부작용도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자재가 수입이 많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속도 조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엔저가 가파르게 이어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아무래도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어떤 그 과거 대비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해외 쪽의 생산 기지가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제 환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들이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순한 환율만 가지고 어떤 그 명암을 가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복잡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과거와의 영향력은 조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게 시장을 작용해서 낙폭을 키운다던가 그렇게 되게 되면 한 가지 반대 측면들은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계속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추경 편성이 국회 통과가 완료가 된 뒤부터 오히려 경기 회복이 개선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떤 모습들이 양호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도 분명히 반응을 할 모습들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조정 시의 중기적인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경기 민감된 경기 민감주, 산업주, 이제 소재주 이런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한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특히 코스피의 부진에 때문에 영향을 받았었던 코스닥 종목들 쪽으로 많이 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코스피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서 중기 관점 쪽에 하반기까지 겨냥한 어떤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좀 전략이 좀 바꿔줘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쏠림이 좀 심화가 돼 있다는 점, 이 점은 많이 느끼는 바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555선이 단기적인 지지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흐름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 1등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먼저 이제 타이어주 쪽에서 오늘 시세 흐름도 양호한 모습들이고 특히 무엇보다 자동차 업종이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타이어주는 무엇보다도 교체 수요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흐름을 봤을 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자동차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품이라든가 어떤 타이어를 교체하는 쪽의 수요가 좀 더 많은 흐름들이라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주가 어떤 많이 좀 무거워진 모습들 쪽에서 거기서 가려졌던 실적 모멘텀이 조금씩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주입니다.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했던 업종이긴 한데 특히 이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거기다가 상대적인 성수기 특히 2분기, 3분기가 어떤 지금 휴가 시즌과 맞아서 어떤 해외 여행객들이 좀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수기 도래하는 모습들 쪽에서 실적이 기대감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설주입니다. 이 낙폭 과대한 이후에 일단 그 부동산 경기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번에 그 신정부 쪽 정부 쪽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훈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체감적으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측면들이 큰 만큼 어떤 부동산 얼어붙었던 부동산 쪽에서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이 하반기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주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어떤 뭐 엔저라든가 그리고 특히 어떤 그 저가 수주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던 어떤 그런 흐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흐름들 쪽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내수 쪽에 한정된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너무 해외 쪽에 비중이 큰 건설주라든가 이런 특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는 쪽의 모습들이 적당한 종목을 찾는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대림산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적도 1, 4분기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 건설주 쪽에서 좀 최선으로 봐도 될 만한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제 1등을 이어갈 종목 어디입니까? 예, 일단 두산 엔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산 엔진 같은 경우 지금 선박용 디젤 엔진이라든가 디젤 발전 산업 쪽에서 주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선박용 디젤 엔진 쪽에서는 이 저소속 엔진 쪽에서는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공업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세대 친환경 디젤 엔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용 엔진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료 대비해서 효율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수주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1, 4분기 오늘 실적 발표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을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하반기 갈수록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순이익이 1,9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통 실적 흐름이 한 2,000억 정도 중심으로 당기 순이익이 매년 흐름이 예측했다고 한다면은 올해 한 이 정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100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한 모습들은 상당히 좀 저평가일 모습들이 크다는 점 좀 염두를 해두고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렇게 되면 저평가와 함께 주가가 반응하는 속도도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1차 저항선이 9,300원 정도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 정도 부분 안착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한 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대로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엔진. 전 세계 떠다니는 대형 선박 4척 중에 한 척에는 두산엔진에서 만든 대형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눈여겨봐야겠고요. 자, STX 그룹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권단 간의 자율협약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좀 일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져 줬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회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어떤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그렇게 민감하게 작용은 안 하는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일단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숙제가 좀 더 많다라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무엇보다 이런 정상화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협약을 타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개선 효과, 즉 어떤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어떤 노력들이 보이고 그게 결실을 맺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해야 될 작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일단 여러 가지 고비 중에서 일단 첫 단계를 좀 넘겼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아직 적극적으로 매매가 들어가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게 좀 많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큰 의미 부여보다는 이제 첫 단추를 꿰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매매 방법 또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는 추세매매 코너입니다. 추세매매 달인 포스원의 임병석 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양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힘있게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자, 현 시장 상황 정리와 또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이제 1935포인트 지지를 확보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G7의 이제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부재함에 따라서 엔저 우려가 확대되는 부분, 그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또 연기금을 주체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과열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차익 시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한번 바라보면 지난 주말 엔저가 재차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하지만 이제 실적 부진 극복과 이제 정책 재정 공조화에 의한 이제 모멘텀 확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을 좀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숨어져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차 부각되고 있는 엔저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큰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엔저 부분도 현재 방향성이 좀 확실한 가운데서 저항선이 100엔을 넘어서고 있고 어느 정도 부담이 과중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저로 인한 투자 심리는 급격한 위축이라든지 이전 저점대를 화해하는 낙폭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글로벌 경기 부양이 이제 기조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고 엔저에 대한 우려가 많은 부분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노출된 재료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엔저의 낙폭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엔저 약세에 따라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면 수입적인 측면과 수출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수입 품목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질 텐데 수출용 원자재라든지 자본재로 이제 사용될 경우 수입 비용 하락 효과를 좀 볼 수 있지만 내수용 원자재라든지 자본재로 사용될 경우에는 수입 증가를 통해서 국내 생산을 위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이제 경쟁 부분이 더 격화될 것을 좀 보고 있는데 주력 수출 시장에서 경합도라든지 주력 품목 그리고 비가격 경쟁력을 함께 보면 자동차라든지 섬유, 가전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기기를 가전을 제외한 IT 부분의 이제 비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 IT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화학의 경우도 일부 제품의 대일 수입이 좀 급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과 한국 주력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IT라든지 화학, 낙폭 과대가 심했던 화학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를 할 때 주목해봐야 될 점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통신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여전히 이제 통신주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 금리보다 또 양호한 수준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금리 하에서 이제 배당주 강세라든지 더불어 밸류에이션 종목들의 이제 매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들의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화 약세로 인한 한국 증시 불안과 이제 저성장 국면 속에서 자본 비용 하락으로 밸류 종목에 대한 이제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완연한 반등 위에서는 뚜렷한 매크로 환경 개선이나 불안 요인 속에서도 견조한 기업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금리하에서 양호한 성과가 부각되는 배당주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투자 방안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1분기 실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실적 시즌의 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최근 분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은 이제 턴어라운드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서 좀 바라보자라는 좀 관점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큰 시장의 흐름을 좀 바라본다면 거시지표 회복이 좀 확인될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소비지표 회복이 좀 나타날 경우에는 IT 중심의 내구재 종목들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회복될 시에는 어느 정도 소재라든지 산업재 섹터의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추세 종목들. 지금 장이 그래도 특히 대형주를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잘 흐름을 타면 수익을 꽤나 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추세 상승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봤는데, 지금 최근에 IHQ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은 후에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콘텐츠 성장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동사의 영업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최근에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면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IHQ를 콘텐츠 사업으로 직접 영위하는 부분, 또 기존 매니저먼트라든지 드라마, 예능 아카데미 사업을 토대로 이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프랜차이저,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사업 등을 이제 접목시키는 형태의 사업형 지주사로 변신을 선언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서 올 하반기까지도 IHQ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일 같은 경우 시작 하락에 반해서 좀 등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다면 추세 상승은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음 종목은 이제 강원랜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아주 좋았죠. 기관의 수급 속에서 이제 추세 상승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는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1월 증설이 확정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6월 그랜드 오픈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이블과 이제 슬롯머신이 기존 대비 각각 이제 50%에서 4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장객이 늘어날 전망이고, 또 증설에 따른 강원랜드의 올해 하반기 드롭백이라든지 입장객 수는 전년 대비 이제 35% 그리고 또 6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들이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33,800원 전고점에 대한 부담 과열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보겠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1차 상승, 1차 조정 그리고 다시 2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지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1선을 강하게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인천 카지노 사업부 인수 소식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인당 드롭백이 높은 중국인 VIP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들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HQ,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등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이게 보다 보면은 지금 오른 종목들은 좀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저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은 사잔이 이제 좀 바닥 짚고 올라간 것 같아서 괜히 지금 살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이 추세 자체가 언제 그냥 꺾여버릴지 좀 겁도 나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거 좀 해결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장 같은 경우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형주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셔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갑자기 코스닥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점에 대한 기간의 1차적인 차익 실현 매물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 정도 더 멀리서 코스닥 시장 한번 바라보면서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주라든지 이런 화학주들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단기 차익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수급적인 형태를 좀 살펴보면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특히 화학, SKC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차익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멈칫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고점, 저항대에 대한 매물을 뚫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다가 수급이 지속된다면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성광밴드 같은 종목이요. 네. 네, 단기간에 이게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쭉 펼쳐보면은 요즘 들어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시동 건 듯 뭐 전고점까지 아직도 한참 남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성광밴드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동사의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증설과 수주 증대로 인해서 생산성이 개선이 되면서 원가율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출이 92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8억으로 좀 호실적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하반기로 갈수록 2분기, 3분기 이런 실적 개선 부분들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성 확보라든지 설비 증설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로 인한 영업 실적이 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유럽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로 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형 발주처의 직접적인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계단식 상승하는 종목들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지지를 하고 1차 상승 그리고 조정 후에 2차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어느 정도 4%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닥 대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26,000원 고점에 대한 이제 부담 물량 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 물량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일봉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길게 바라봤을 때는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 주봉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한 주 아직 이틀이나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뜻은 매도하는 세력보다는 이제 매수를 하는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월봉상에서도 어느 정도 고점 지금 고점에 대한 매물을 양봉으로 강하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성광밴드 추세 상승으로 3만 원 돌파도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중은 한 10% 정도를 좀 1차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주봉상 전고점이었던 28,000원 부근을 1차적인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24,000원 부근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26,000원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 대비 지금 25,000원 한 500원 이하로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오늘 조정해서 26,000원 이하로는 매수 타임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에 대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병서 팀장의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편입이 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자, 일단 현금 비중이 45% 절반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아이마켓 코리아가 15% 비중으로 가장 큽니다. 그 밖에 바이오랜드, 삼진 L&D, 인프라요. 요즘 인프라요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캠시스까지 4종목이 각 10%씩 해서 주식의 비중은 55%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면요. 아이마켓 코리아 0.8% 아주 조금 내렸죠. 전량 매도 의견이고요. 삼진 L&D 51.5%입니다. 아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목표가와 손절가 상향 의견입니다. 바이오랜드 마이너스 0.3%로 이익 실현, 인프라웨어 2.2% 현재 수익이 나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캠시스 아직까지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쭉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상승이 나와줄 것을 좀 기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꼬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목표 매수가인 25,000원 부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봉상도 61부분에서 밑거리 담면서 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스권, 단기 기간 조정을 거쳤던 박스권 하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이제 50%를 오늘 좀 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삼진 L&D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 LED 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일 같은 경우도 10%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수혜 그리고 또 LCD 패널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도 1분기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서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수주가 공시가 나오면서 1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진 L&D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보면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죠. 그런 측면에서 21선을 타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굳이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 손절가를 위로 잡아서 어느 정도 5,000원 부근 손절가를 상향하는 5,000원 부근을 익절가로 잡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금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6,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해서 좀 가져가시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크게 거쳤죠. 그런 측면에서 18,000원 부근에서 제가 익절가를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음봉을 한번 1차적으로 발생 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익절을 한 후에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이라든지 모멘텀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어느 정도 강한 저항대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아쉽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1선 부근을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점 때인 3,500원 부근이죠. 3,500원 부근으로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하겠고요. 5% 정도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춘 후에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프라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즘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중복해서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IT 부품주들이 눌리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눌리고 있는데 최고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측면에서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피스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도 급성장에 따른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도 380억 정도로 지난해 260억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출 비중도 60%에서 70%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갤럭시 S4 수혜주로서도 그리고 또 노트3의 수혜주런 모멘텀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효한 측면에서는 좀 보유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1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단선인 13,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관심 종목 포함해서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정리를 해드린 임병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드리고요. 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종목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은 3.6% 정도 손실이고요. 메타바이오메드는 1.9% 올랐습니다. 나머지 3종목도 모두 손실이 나 있는데요. AP시스템이 마이너스 4.1%를 비롯해서 SBI 엑시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0.6%로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일한 상승 종목인 메타바이오메드를 추천하신 이정복 대표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이자 또 때마침 화요일마다 연결하시는 분이 이정복 대표신데요. 오늘 딱 맞아 떨어졌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메타바이오메드 현재 1.9%로 유일하게 수익 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금일에 이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한시 기준보다 좀 더 올라갔긴 해요. 한 3% 정도 수익 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 추천드리고 이제 9% 목표가 도달이 되면서 됐던 종목인데 지금 고점에서 살짝 눌리면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 금일 같은 장에서 이렇게 올라주는 종목이 거의 많지가 않은데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치과 기자재 이제 소모성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치과용 이제 충전재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위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인공각막 혈관 문합기는 이제 성장 동력도 풍부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세계에서 이제 3대 메이저 업체와 계약 체결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타 종목보다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이 과정만 좀 잘 버텨낸다면 3,600원, 700원 이상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바이오메드 좀 더 이게 좀 꾸준히 좀 긴 안목으로 내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바이오메드 일단은 뭐 잘 달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한쪽에 놔두면은 뭐 알아서 잘 돌아가 줄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종목 또 어디를 오늘 추천하시겠습니까? 근데 금일은 유진 로봇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네. 네네. 제가 이 시간에 언급드렸던 원유특강이라든지 뭐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여러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전 종목이 수익이 난 상황에서 이 종목만 유일하게 지금 한 소폭 한 2% 정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으신 분이라면은 편입을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진 로봇 하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가 투자할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가 급등할 때는 모멘텀이 있을 때 좀 많이 올라가주는 경향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국내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것만은 분명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10대 기업에 항상 매년 선정이 되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로봇하고 역시 내비게이션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력 자체가 국내에 나온 로봇 청소기 중에는 가장 좋은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의 이제 창조 경제를 이제 구현하는 적임자로 표현이 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2013년부터 3,500억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이제 정부에서 로봇 연구 산업 육성 계획 구체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발표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침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5월 중순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1가구 1로봇 시대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은 규모가 이제 1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30년째 로봇 관련 기술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유진 로봇이 대장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조 로봇 중에서는 이제 로봇스타가 있고 동부 로봇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끼 있는 종목으로 유진 로봇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3,135원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자, 21선에서 61선은 금일 한번 터치하고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 매물대만 한번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뉴스가 좀 나와준다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는 일단 3,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진 로봇 어떤 뭐 이슈만 한번 좀 터져주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진 로봇 이정복 대표께서 재추천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눈여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20포인트 거의 근접해서까지 좀 힘있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6선 회복했고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에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